예, 안녕하세요. 2022년 6월 28일 반백 주린이의 탐구생활 6번째 방송을 녹화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주식 고르기 1편입니다. 2편까지 해서 두 번에 나눠서 할 것 같은데요. 일단 우선 조금 오랜만에 녹음을 하네요. 한 10여일 만에 마지막 5편이 17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 중간에 주식이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저도 좀 개인적으로 좀 마음에 상처가 있어서 정신도 못 차리겠고, 이런 주식판에 뭐 주식 유튜브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뭐 이런 회의도 들고 이래가지고 이 방송을 녹음하는 거를 좀 주저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오히려 이런 것도 소개하는 게 여러분들 손해를 끼치는 일이 아닐까, 이런 회의감도 들고, 그러다 조금 오늘 정신을 차렸습니다. 예, 주식 고르기 한번 어떻게 하는지 한번 들어가 보시죠. 우선 제가 처음 방송할 때 이제 저희 방송 컨텐츠 타겟 대상이 20, 30대 주린이, 오타가 있네요. 20, 30대가 빠졌네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경영경제 비전공 하신 분들 대상이라고 했잖아요. 보통 이제 20, 30대, 저도 뭐 20, 30대를 겪어봤지만 좀 바쁩니다. 그래가지고 주식을 좀 이렇게 자주 챙겨보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저 때는 이제 뭐 스마트폰이 없었으니까 이게 뭐 그렇다고 이제 인터넷으로 이제 사무실에서 뭐 인터넷으로 이렇게 주식 보는 것도 좀 이렇게 또 보는 눈들이 좋게 보는 눈이 없으니까 그렇게 볼 수도 없고, 그러니까는 일단은 뭐 지금은 스마트폰이 있어서 수시로 챙겨볼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일이 바쁘면 뭐 하루에 한 번도 못 보는 게 아니라 한 열흘 동안 한 번도 못 볼 수 있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20, 30대 분들한테는. 그 다음에 이제 보통은 뭐 저도 그랬지만 투자 금액이 작으니까 뭐 주식 하시는 분들, 억 단위로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하루에 억소리 나게 사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이제 20, 30대 경우에는 금액이 작다 보니까 그 소액이기 때문에 또 집중력이 좀 떨어졌을 경우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렇다 보니까 이제 뭐 그냥 뭐 여윳돈 좀 있고 평소에 이제 뭐 나한테 해 끼칠 것 같지 않은 사람이 이렇게 툭 던지면 그냥 그걸 가볍게 생각하고 또 따라서 쉽게 사는 경향도 있고, 하여튼 여러 이유로 좀 주식을 그냥 쉽게 사는 경향이 있지 않을까, 뭐 저도 그랬었고요. 그런 판단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제 뭐 주식을 자주 챙겨볼 수 없고 이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식 살 때 잘 사자. 그러면 이제 잘 사는 게 뭐냐? 어, 첫 번째는 이제 현재가 탄탄한 주식을 사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제 미래가 짱짱해야 되고, 세 번째는 가급적 내가 알아야 그 주식에 대한 판단을, 살지 말지에 대한 판단이 쉽겠죠. 그 다음에 이제 주식을 사는 이유에 부합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오늘 5번까지는 못할 텐데, 이제 내가 산 이후에 어떤 주식을 샀으면 그 회사 주식이 떨어지면 안 되겠죠. 근데 이제 뭐 그거를 안 떨어질 거다라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원칙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첫 번째 이제 현재가 탄탄해야 되는데, 이제 이게 뭐냐면 전번에 이제 제가 그저 BPS 한번 말씀드렸죠. 우선 챙겨 보실 게 BPS, 이제 저 KT 주식인데 지금 BPS가 63,290원이에요. 이게 제가 BPS 전번에 뭐라고 그랬죠? 장부 가치를 장부에 표시된 가치를 기준으로 한 주의 가치, book value per share. 쉐어는 이제 주식 한 주. 그럼 보시면은 일단은 현재 주가 가치가 37,000원이고 63,000원이면 장부 가치가 더 크잖아요. 이런 주식이 지금 요새 장이 안 좋으니까 이런 주식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한번 처음에 딱 볼 때, BPS가 현재 시가보다 현저히 높네. 그러니까 이 BPS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회사가 갑자기 탁 망해도 그걸 회사의 자산을 정리해보면 한 주당 63,000원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니까 망해도 63,000원인데 37,000원이면 엄청 싸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실 게 외국인 소진율. 이건 이제 KT 같은 경우는 그 통신업체여가지고 외국인이
그 보유 한도가 50% 발행 주식이 50%로 제한이 돼 있어요. 이제 그 외국인 소진율이 90%, 이제 실제로 44점 뭐 이렇게 되던데 전체 주식에 이건 이제 외국인이 이제 더 이상 살 수도 없는 주식. 외국인들이 많이 사는 주식은 비교적 탄탄합니다. 뭐 그리고 이제 뭐 또 추가로 볼 거는 이제 3개년간 영업 매출액, 뭐 그다음에 단기 순이익, 영업이익 뭐 이런 것들 그 뭐 적자가 나지 않았나 요 정도 체크하면 적어도 현재가 탄탄한.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처음 말씀드린 BPS 한번 비교해 보시면 이거 회사 뭐 망해도 63,000원이다, 37,000원 싸네, 이런 판단은 쉽게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 그때 말씀드렸던 게 이 KT 같은 경우는 오래된 회사잖아요. 1980년대 90년대 그 당시에 샀던 회사 부동산들이 다 그 당시 장부 가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 시세 차익을 장부에 반영을 안 했어요. 왜 안 했을까요? 그거 반영하면 세금 많이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회사는 적어도 KT 같은 경우는 한 주당 한 10만 원은 될 거예요. 그 땅값 동네 KT 전화국 없는 동네가 없잖아요. 하여튼 현재는 탄탄합니다. 이거 미래가 짱짱하냐? 이거 판단하기 쉽지 않죠. 이제 뭐 대표적인 전기차, 지금 전기차 시장이 중국이 지금 한 10% 생산 차량에,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한 6% 정도, 좀 안 되는 5.9% 정도 된다고 그러고, 근데 미국은 3%대고, 뭐 유럽은 조금 친환경 뭐 이런 거 많이 강권해서 지금 한 8%대. 요게 생산 비중이고요. 그러니까는 일반 차량과 화석연료 쓰는 디젤 휘발유 쓰는 일반 차량과 그 중에서 이제 전기차 비중이고, 어찌됐든 전기차가 앞으로 대세할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미래 트렌드가. 그럼 이 전기차 관련 주식들은 미래가 있는, 앞으로 뭐 다 잘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죠. 이 부분은 자꾸 느껴봐야 돼요. 뭐 택시를 타다가도 전기차 타보면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실내 공간이 넓어요. 뭐 니로 같은 건 좀 좋긴 한데 비교적 넓은 편이고, 같은 일반 택시보다는. 그 다음에 이제 승차감도 좋고 차가 또 잘 나가요. 그 다음에 내가 전기차 탈 형편이 안 되면 그 시승차 같은 경우 해보시면 전기차 진짜 이거 딱 운전해보면 전기차가 대세구나 이런 느낌 옵니다. 그냥 밟는 대로 쫙쫙 나가거든요. 뭐 거기에는 정숙성이나 이런 것도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이건 대세다. 그리고 시장이 뭐 아직 뭐 전체 차량에서 10%도 대부분이 다 안 되니까 적어도 50%까지는 크게 치고 올라갈 거거든요. 이건 트렌드다, 미래다. 그 다음에 이제 우주항공 뭐 하면은 뭐 우주 이거 하면은 뭐 별 날아가서 뭐 희귀금속 캐오고 뭐 이러는 거 생각하시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제가 판단하는 우주항공은 제가 97, 8년경에 이제 서울대 보육센터에서 이제 창업 활동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GPS 칩을 처음 봤어요. 그 당시에 뭐 메카트로닉스라고 전자공학이랑 기계공학을 합쳐놓은 거를 이제 메카트로닉스라고 하는데, 뭐 강신 하나 이제 쪼개가지고 여러 업체가 이제 나눠 쓰고 그러는데, 그 중에 한 명이 그 당시에는 그냥 들리는 얘기로는 서울대에서 이제 박사과정 형이었는데 메카트로닉스 1인자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그 형 통해서 이제 GPS 칩을 봤는데, 저도 이제 최근에 이제 뭐 GPS 요새 이제 한국 KPS 위성 띄우고 뭐 이런다고 얘기 나오면서 이제 좀 뒷조사를 해봤는데, 뒷조사가 아니고 과거지사. 이 GPS 기술이 원래는 이제 군사 기술이었고요. 83년에 대한항공 우리나라 비행기가 살린 근처에서 이제 러시아, 그 당시에 소련 비행기의 전투기에 격추를 당해요.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이제 그때 이제 소련 전투기가 우리나라 민간 항공기를 격추한 근거를 이제 항로를 이탈했다. 그러니까 이제 항로를 이탈하면은 자기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이제 비행기 기장이 판단을 못했다는 거죠.
그 당시에 이제 미국은 GPS라는 기술을 갖고 있었고,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미국에서 아,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GPS 기술을 민간에 공개합니다. 그것도 이제 가장 처음에는 그 비행 항로 그 판단하는데 GPS 기술을 이용하지요. 여하튼 그래가지고 뭐 울라불라 해서 이제 현재 상황을 보면 아 그때 이제 하나 이제 그 저기 GPS 칩을 그 형이 이제 메카트로닉스 하는 형이 이제 보여주면서 그 당시에 이제 그걸 왜 작업을 했냐면은 우리나라 요새 뭐 형궁이니 뭐 이렇게 그 미사일 같은 거 보면 격추할 때 이 격추용 비행기를 그 이제 군에 이제 서비스하는 업체가 있었는데 그 업체에서 의뢰 들어온 게 아 이게 이제는 그 원격으로 조종하는 게 한계가 있고 이 이제 피격당할 그 비행기가 이제 경로가 단순하다 보니까 군에서는 이제 좀 다양한 경로로 자율 비행을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비행기를 개발해달라고 요청을 받아서 그걸 기술을 이제는 개발 제안을 받고서 이제 GPS 칩을 이용해서 이제 그 경로를 다양하게 하는 그 과정에서 이제 저도 이제 옆에서 이제 GPS 칩을 얻어본 건데 그 당시에 그 형이 그랬어요. 아, 이 칩은 그럼 이거 민공위성이랑 연동해서 쓰는 건데 이제 삼각함수 이용해가지고 이제 뭐 사인, 코사인, 탄젠트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위성 3개로 해서 이제 수리적으로 계산해서 쓰는 건데 그거를 그 인공위성을 운영하려면 돈이 드는데 이거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냥 공짜냐 이랬더니만 아 그 가격은 인공위성 운영을 이제 지원을 받는 비용은 칩을 처음에 살 때 그 비용이 들어가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당시에 제 생각은 아 이거 칩 쓰는 사람 뭐 몇 개나 된다고 그 위성 비용이 감당이 될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우리나라 스마트폰에 다 GPS 칩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거 그냥 뭐 단순하게 10,000원씩만 하고 그 다음에 1년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뭐 소모되는 게 뭐 한 1,000만 대 정도라고 치면 그냥 1,000억이면 뭐 GPS 충분히 운영하지 않을까. 지금 현재 미국에서 운영하는 게 한 30여 대의 인공위성으로 GPS 기능을 지원한다는데 앞으로 우리나라 이제 그게 그 기능이 스마트폰에도 쓰고 그 다음에 자율주행에도 쓰고 차량 자율주행에도 쓰고 그 다음에 당연히 뭐 비행기뿐만 아니라 선박에도 지금 쓰고 있죠. 어선들 보면 위치 같은 거. 옛날에 우리 초등학교 때 보면 맨날 9시 뉴스에 나오는 게 이제 그 북한 쪽 근처에서 이제 고기 잡다가 깜빡 위치 파악 못 해가지고 납북되고 이런 것도 기사가 많이 났었거든요. 그게 이제 GPS 기술이 그 당시에는 없었는데 지금은 다 모든 선배의 GPS로 쓰고 있죠. 이거는 뭐 어찌됐든 그러다가 이제 뭐 미국하고 러시아, 그러니까 소련하고 유럽, 일본 다 각자 자국에서 그 자체 GPS를 이제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제 6번째가 7번째로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그 기술 독립이란 문제도 있는데 만약에 이제 우리가 미국 주도의 그 GPS를 우리 미사일에 했으면 적용했으면 이거 전쟁 났는데 못 쓰게 해버리면 무용지물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독자적으로 누리호 발사도 하고 그 자체 GPS를 해서 종속에서 벗어나 자체 KPS 구축하는 것도 미래에서 여러 가지 비즈니스로 많은 일들을 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뭐 제가 2가지만 언급했죠. 이런 아이템들이 이제 미래가 짱짱한 아이템들이고 회사겠죠. 그리고 주식이고. 아이고 이거 짧게 해야 되네. 2번이 길었네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내가 알아야. 요 얘기 이제 몇 가지 사례를 들려드리겠는데 이제 첫 번째 사례는 어떤 회사가 있는데 이게 한 몇십여 년, 20, 30년, 아니, 그러니까 한 뭐 10여 년 이상 전에 하여튼 제가 소개팅한 여자분한테 들은 얘기인데, 그 회사가 이제 한 200여 명 되는데, 1년에 한 50억 정도 순이익이 난대요. 근데, 사장님 혼자서도 50억을 버신대요. 그래서 이게 뭔 소리가 했더니, 그분이 이제 다녔던 회사가 삼성전자 협력업체인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아니 휴대폰이라든지 그 당시에는 그 다음에 뭐 어떤 뭐 저기 뭐 TV가 됐던 어떤 가전제품이 되면 이 삼성전자 협력업체는 그 제품을 공급을 하잖아요. 그럼 자기네가 파는 제품뿐만 아니라
다른 삼성 협력 업체들도 그 납품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품 하나가 여러 부품들로 구성이 되잖아요. 뭐 한 제품에 저기 두 개 부품을 쓸 수도 있긴 하지만 그 비례 관계는 비슷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200여 명의 직원분들이 열심히 일해서 50억을 벌면 이 사장님은 본인 돈으로 안 하시고 회사 돈으로 하신대요. 그래가지고 상장된 삼성전자 협력업체들도 대충 알 거 아닙니까? 자기도 협력업체니까. 그리고 또 그 삼성전자 협력업체 모임도 또 따로 있어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 자기한테 주문이 많이 오면 삼성전자 관련 삼성전자 협력업체 주식을 산대요. 왜냐면 나만 장사가 잘 되는 게 아니라 다른 협력업체들도 매출이 늘 거니까. 그래서 뭐 그냥 1년에 50억도 주식으로 50억도 벌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이제는 아는 거죠. 그 상황을. 그 다음에 이건 이제 뭐 대학 동생인데 얘는 이제 어디 근무하냐. 이거 또 삼성이네. 그 삼성 에버랜드 옛날에는 그쪽에서 이제 삼성 계열사 그 직원들 복리후생으로 이제 급식을 사내 식당, 구내 식당 요거를 이제 급식을 하는데 보통 이제 그 야근이나 특근 이런 거 있을 때 2주 전에 미리 통지를 해준대요. 아, 우리 야근할 거니까 저기 몇천 명분 그 저기 야근할 때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준비해달라. 얘는 그 정보를 갖고 주식을 산대요. 아, 이게 여기 야근 특근 많이 하는 게 이제 매출이 많이 느는구나, 일감이 많구나 이렇게 판단을 해서 그래서 그냥 그 정도만 자기가 아는 그 정도만 주식 투자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그 다음에 이제 뭐 저도 한번 기회가 놓쳤는데 게임이 저기 되게 잘 됐는데 그 게임이 잘 되면 그 회사 게임을 운영하는 회사도 잘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게임 여러분 중에서 이제 게임을 즐겨 하시면 아 이거 게임 재밌다 이렇게만 생각하시지 말고 거기 뭐 동시 접속사나 여러 가지 게임에 대한 상황들 랭킹 이런 거 보시면서 그 회사 주식을 사면 더 가능성이 있겠죠. 그리고 또 뭐 어떤 회사 주식에 관심이 많으면 그 회사에서 이제 친구를 통해서 그 저기 상황을 또 알 수도 있으면 좋죠. 그래서 제가 이제 최근에는 뭐 이렇게 술자리에서 뭐 이제 친구한테 아 나 지금 현대로템 주식 갖고 있다. 내 친구 중에 현대로템 다니는 애 있어 이러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이제 전화를 해주더라고요. 그래갖고 거기 뭐 그 자기 공장에 폴란드 장성도 왔었다, 분위기 좋았다, 뭐 이런 얘기 해주면서 절대 팔지 말고 들고 있어도 괜찮다, 뭐 이런 얘기 했었는데 적어도 이제 그 회사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상황을, 내부 상황을 알 수 있는 지인이라도 있으면 그게 내가 조금이라도 더 잘 알고 빨리 팔거나 빨리 사거나 이런 것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여하튼 요런 사례는 이제 제가 경험했던 사례인데 적어도 내가 남들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잘하는 회사, 처음 듣도 보도 못한 회사 얘기하면 알게 되면 그건 저는 사지 말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이제 5번째까지는 못하고 이제 4번째 주식을 사는 이유에 부합해야 되는데 여러분 주식 왜 사십니까? 내가 여윳돈이 있는데 그거 은행에 넣는 것보다 저 주식 사서 주식 시세 차익을 보거나 아니면 1년에 한번, 요새는 또 저기 분기마다 또 배당을 주는 회사도 있더라고요. 주가관리 차원에서. 그러니까 내가 산 주식이 내가 샀을 때보다 팔 때 5만원에 샀으면 6만원에 판다든가 시세 차익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지 내 이익이잖아. 내 이익을 위해서 주식을 사는 거잖아요.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배당을 잘해주는 회사, 이런 회사가 또 저기 주식 가치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고령화로 가면서 뭐 옛날 어르신들 뭐 또 돈이 있으면 은행에 넣고 그 이자로 생활한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죠. 요새 이제 연금으로 주로 생활하지만 연금 플러스 뭐 이자 소득 아니면 뭐 건물을 갖고 있으면 거기에 임대 소득 뭐 이런 또 추가적인 소득이 있으면 좋잖아요. 근데 이제 주식도 인구가 고령화되면 배당을 잘해주는 주식이 또 가치가 더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기준, 그러니까 이게 뭐 이걸 또 세세하게 들어가면 더 많은 내용들이 있겠지만 이런 것들을 좀 가늠해보고 주식을 샀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을까요? 하여튼 마지막 5번째는 좀 양이 많아서 여기까지 끊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